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지금 시장이 매우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 오늘 밤이 중요한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에 큰 변동성은 없었어요. 여전히 19,000달러 선에서 비트코인은 움직여주고 있고, 이더리움 역시 1,300달러 선에서 오르내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나름 선방하면서 버텨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오히려 이 주식시장이 더 불안해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도 전반적인 이런 빨간색으로 약세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대형주들도 계속 빠지고 있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도 4% 넘게 빠지더니 이 금요일에도 4.59%가 하락이 되면서, 제가 금요일에 이 테슬라에서 XRP가 보인다라고 말을 했는데 참 한편으로는 좀 모양이 빠지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가 좀 웃기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 지난 금요일에 다우존스 1.62, S&P 500 1.72, 나스닥 1.8% 하락을 하면서 이 뉴욕 3대 지수 모두 2% 가까운 하락을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밤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6월 16일 연 저점이 1,565포인트였는데 지금 1,867포인트로 어떻게 보면 발목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연저점을 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6월 17일에 연저점이 3,636포인트였는데 지금 현재 3,693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발등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의 S&P 500 같은 경우는 다을락말락 하고 있고,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연저점이 29,653포인트였는데 이미 연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29,250포인트까지 찍으면서 이 바닥을 뚫고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미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마저도 하락을 하게 되면 이 뉴욕 3대 증시가 모두 연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오면서 매도 압력이 거세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스닥도 3% 이상의 폭락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전 세계 자산 시장이 하락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이 유동성 감소로 인한 자본 이탈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이런 말들은 쏙 들어가고, 현재는 초고위험 자산군으로 분류되면서 증시가 빠질 때마다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 증시가 연저점을 깨고 폭락이 나오면 비트코인은 더 큰 폭락이 나오면서 이 비트코인의 지난 6월 이 연저점을 깰 가능성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바이낸스 기준으로 해서 6월 18일에 17,600달러 선이 연저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8,860달러 선이니까 거의 1,000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비트코인이 7% 이상 빠지게 되면 연 저점을 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 증시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오늘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주 금요일에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물가지수인 이 PCE 지수가 발표가 돼요. 이걸로 또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지 여부를 볼 수가 있는데, 금요일에 이 PCE 물가지수 발표에 따라서 이것 또한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유독 더 불안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달러 지수예요. 보시게 되면 이 달러 지수가 지금 현재 진정을 못하고 막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달러 지수가 113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지금 역대 달러 지수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2년대와 거의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이전에 달러 지수가 높았던 데를 보면은 이때가 1980년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상황은 거의 20년마다 찾아오는 글로벌 위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원달러 환율은 1429원 50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1430원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진짜 이런 기세면 1500원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주요 증시가 2% 이상 급락을 했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의 니케이도 2.1% 하락을 하면서 장을 시작을 했다고 하고, 코스피도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도 2.56%로 이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카카오 네이버도 계속 52주 최저가를 갈아치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화 가치도 함께 폭락 중인데 엔화 달러당 150엔 깨지면 제2의 아시아 외환위기 우려라는 이런 기사도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즉 강달러가 계속되면서 엔화 가치, 위안화, 원화 가치 이런 아시아의 통화 가치가 하락이 되면서 이러다가 아시아 자본이 대거 이탈하면 제2의 아시아 외환위기도 올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의 기사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이 자산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특히 오늘 밤이 걱정이 되는데 이 와중에 외로운 독주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리플 XRP입니다. 보시면 최근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이 8.5% 하락을 했고 이더리움도 16% 하락, BNB 코인도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XRP가 최근 한 달 사이에 43%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약세 시장 속에 외로운 독주를 이 리플이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보시게 되면 74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다시 하락을 했어요. 그래도 결국에는 양봉 마감을 했고 지금은 다시 좀 빠지면서 700원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 증시가 빠지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코인은 현재 시점에서는 유일하게 XRP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좀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졌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을 좀 제한해 주려면 이 XRP의 거래량이 다시 한번 좀 터지면서 펌핑이 나와줘야 돼요. 이걸 다시 보시면 리플이 최근에 이 상승을 이끌면서 지난주 일주일 동안 이 미 증시는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인 하락률이 증시보다는 나았어요. 그래서 여기 최근 일주일을 보시면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7%,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2.1%, BNB는 오히려 3% 상승을 했고 또 다른 코인도 상승한 코인도 일부 보이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지난 일주일간 미 증시보다 암호화폐 시장은 선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 리플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리플 XRP가 더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이 기사를 보면 요즘 부쩍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언론 노출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플 CEO가 SEC 소송 정식 재판 회부 없이 끝날 것이라고 이 기사가 나왔는데 좀 자세히 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배심 판결까지 가지 않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이 빵영이 말하면서 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소송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하면서 이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기사를 보시면 반대로 리플은 SEC 소송전에서 정말 승산이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좀 보면 만약 SEC가 지고 리플이 승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하면서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에 매각된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최종 판정이 명예가 될 수 있지만 펀더멘털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이 승리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펀더멘털이 달라지는 건 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바로 이 증권성인데 이 소송의 승리로 이 리플이 이 증권성에 대한 족쇄가 사라지는 건데 이것이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 도대체 얼마나 바뀌어야 이 펀더멘털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송의 결과는 쉽게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참 이런 기사를 보면 정말 사람들의 생각은 다 제각각 다 다르구나를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전 미국 하원 의원 후보가 리플 승소 시 암호화폐 산업이 부흥이 예상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미국은 현재 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혼란스러운 이 정세 속에서 SEC와 이 CFTC 관할권 싸움은 아마 선거가 끝난 내년에 결정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약식 판결로 진행 중인 이 리플 소송은 예정대로만 간다면 연말 안에는 이 약식 판결의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 소송의 결과는 SEC와 CFTC 관할권 싸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리플 승소 소식은 전반적인 암호화폐 산업 부흥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약식 판결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리플이 점점 가격적으로도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참 전반적인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 꼭 오늘 밤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는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요. 만약 미 증시든 암호화폐 시장이든 누구라도 삐끗하게 되면 그것이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다시 이 공포감이 몰려온다면 기회도 함께 오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바닥은 누구도 모르지만 공포가 오면 앞으로 더 바닥이 있을 것 같아서 누구도 쉽게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야 돈을 벌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반드시 기회를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이 움직임을 계획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